자, 이번 시간에는 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별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그럼 어떻게 에너지가 중심부에서 만들어졌을 때 표면으로 전달해 나가는가? 그거는 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별은 기본적으로 기체예요, 기체. 자, 기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에너지 전달 방식을 3개 적어뒀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자, 여러분 전도, 대류, 복사의 예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 뭐가 있을까요? 자, 전도는 거기 정의를 보면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물체에서 이웃한 분자들이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손잡는 겁니다. 손잡는 거. 손잡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차가운 손을 비교적 내가 따뜻하고 상대방이 차가울 때 내가 손을 잡으면 상대방도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맞닿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전달하는 거, 손잡는 거 이런 거 전도고요. 두 번째,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뭐가 있을까요? 뭐 있죠? 히터 이런 거 있죠. 히터. 이런 거.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히터를 틀었어요. 근데 열이 저 멀리까지 전달이 되죠. 그건 뭐냐면 구석에서 튼 히터에서 나온 그 열을 받은 공기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히터 같은 거, 뭐 난로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복사는 물질의 도움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전달 바로 다이렉트로 딱딱딱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태양 에너지 같은 거. 태양이나 지구 사이에는 입자가 굉장히 적죠. 무중력 없다고 생각을 하죠. 거의 없는 수준에 속하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 물질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복사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전달 방식 뭐 있을까요? 여기서 전도대류 복사 중에서 두 가지, 대류와 복사가 있습니다. 전도를 사용하기에는 바로 이웃한 분자들이 연속적으로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빽빽하지는 않다는 거지. 전도가 일어날 만큼, 그 고체만큼 빽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류나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류와 복사를 가지고 별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질량에 따라서 나뉘어요.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첫 번째,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 두 번째,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여기 또 1.5가 나오죠. 1.5 태양 질량 기준으로 나누면 돼요. 얘는 1.5 태양 질량 이하인 애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진다. 얘 같은 경우는 1.5 태양 질량 이상인 별들은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림은 밑에 나와 있어요. 그림. 이 그림을 옆에 그려보면 1.5 태양 질량 이하인 별들은 별이 이렇게 있으면, 좀 확대할까? 별이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만큼이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고요. 복사. 이만큼이 대류로 전달한다. 자,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여기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간다고 할게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린 이 안에 부분은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고요. 밖에 있는 거는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대류층, 복사층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1.5 태양 질량 이상의 별들 있죠. 얘들은 좀 달라요. 똑같은 별이긴 하지만 질량이 다른 이 별은 그냥 하자. 가운데 부분이 대류예요. 대류층이고요. 겉에 부분이 복사층이에요. 그리고 에너지는 역시 가운데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게요. 자, 둘이 다르죠. 1.5 태양 질량 이하인 별들은 이거 1번, 2번으로 쉽게 구분할게. 1번 같은 경우는 복사층이 가운데 자리 잡고 바깥 부분에 대류층이 자리 잡고, 2번 같은 경우는 대류층이 가운데 자리 잡고 복사층이 밖에 자리 잡고. 이유가 다르겠죠. 여러분 질량이 다르다. 여러분 질량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다. 자, 여러분 질량이 다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온도가 다르고 광도가 다르고 수명이 다르다는 말과 같죠.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도가 다르니까 광도, 에너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이건 밝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전 차원으로 넘어가면 질량이 다르면 만들어지는 에너지 수준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구조가 생긴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상대적으로 별의 질량이 작죠. 오른쪽 거보다 상대적으로 별의 질량이 작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될까?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도 작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에너지를, 그러니까 바깥에까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태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안에 부분이랑 안에 부분이랑 여기 밖에 부분이랑 온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에너지를 내가 많이 못 만들고 있어. 비교적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 별 끝까지, 저 가장자리까지 에너지를 고루고루 이렇게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온도는 높겠지만 중심부보다는 비교적 밖으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깥 부분이 비교적 가장자리가 비교적 온도가 낮다. 자, 바깥자리란다. 가장자리가 비교적 온도가 낮다. 그 말은 뭐냐면 온도가 비교적 낮으니까 분자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분자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그 말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지면 뭐죠? 밀도가 올라가서 속도가 느려지면 불투명해진다.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대류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봐봐요, 여러분. 복사랑 대류랑 뭐가 다르냐면 대류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가 있어야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복사는 없어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가장자리는, 그러니까 위에부터 다시 내려올게요. 상대적으로 별의 질량이 작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 그러면 가장자리까지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지 못하니까 온도가 낮다. 그럼 온도가 낮다는 말은 가장자리의 분자 움직임이 느린 거고 속도가 느린 거다. 그러면 얘들이 불투명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분자의 움직임이 느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해. 자, 분자의 움직임 눈에 보이네.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 걔들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기 시작해요. 매개체가 보이니까, 매개체가 있으니까 대류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대류층, 안에는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안에는 이제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되는 거죠. 됐죠?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1.5 태양질량 이상인 별들이야. 얘는 오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때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죠. 상대적으로 쟤보단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크다는 뭐예요? 에너지 많이 생산해요. 자,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빨리 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늦게 보내면 에너지가 폭발할 거란 에너지 너무 많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대류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류 에너지 전달 효율이 복사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효율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복사층이 만들어지면 이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전달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부분에 대류층이 만들어져서 복사층보다는 훨씬 더 빨리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복사층이 만들어져서 밖으로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 일정 부분 밖으로 벗어나면 어때요? 그럼 더 이상 에너지를 많이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복사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복사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복사층
밖에 대류층. 오케이.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쪽은, 왼쪽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고, 비교적 적어서 문제인 거고, 문제는 아니죠. 에너지가 비교적 낮아서 바깥 부분에 대류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쪽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가운데 부분에 대류층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자, 왼쪽에 있는 내용은 오른쪽에 선생님 설명한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